이렇게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려고 애쓰면서 반 정도를 먹었을 때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인생이라는 게 국밥과 비슷하구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노포 찾는 총각들입니다. 오늘은 노포에 관한 정보 영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맛있는 음식이나 오래된 가게의 영상을 보기 위하여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덤덤하게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채널은 아직 구독자가 200명도 채 안됩니다. 물론 저희에게는 하나하나 너무 소중한 구독자분들이십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야만 저희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라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그러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상 자체를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과 진심을 전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쌍방향이 아닙니다. 그저 제 속마음을 여러분들께 일방통행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제 진심과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하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서요.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200명에 가까운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뵐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하드가 통째로 날아가는 바람에 업로드된 영상 개수도 몇 개 안 되는 누추한 채널이지만 저희 채널에 소중한 구독을 눌러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고칠 게 많은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제일 처음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구독자가 많은 다른 타 채널보다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고 허술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예쁘게 봐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왜 이러한 컨텐츠를 기획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 싶어서. 단지 이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고시생이었습니다. 나름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중간에 가정사가 겹치고 이것저것 꼬이기 시작하면서 2년 만에 끝내겠다는 고시생활은 어느새 길어졌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폐쇄된 환경과 공간에서 저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공부 기간이 길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친한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과의 만남도 꺼리게 되더군요. 분명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했던 친구들이건 지인들이건 오랜만에 만나면 다들 멋진 직장에서 멋있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제자리에서 혼자 쳇바퀴만 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들과 지인들은 앞으로 잘 될 거야.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보상받을 거야. 분명 될 거야. 너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고마운 응원의 말을 항상 많이 해주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응원이나 위로는 진통제처럼 한순간일 뿐 오히려 공허함과 불안감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존감은 만성이 되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 스스로를 갉아먹다 보니 점점 더 어둡고 추운 구석으로 제 자신을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누군가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하겠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앞이 안 보이는 미래에 하루하루가 절망감과 고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던 고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날 샤워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생산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이 하나의 마음으로 친한 친구들과 유튜브 제작이라는 생산적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컨텐츠는 뭘로 하지? 라는 생각이 제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2013년 스산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한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이별이라서 아버지한테 작별 인사 한번 못 해보고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아버지와 함께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문학구장에 가서 SK 경기 보기. 둘째, 피막골이 재개발되기 전에 같이 방문하기.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속 모두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너무 힘들어할 때 이 약속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문학구장이야 한두 번 가봐서 어떤 곳인지는 아는데 피막골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에 무언가에 홀린 듯이 발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오래된 가게들이 질비해 있더군요.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 어느 식당에 가서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곳에 오자고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품은 채로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제 아버지 연배의 아저씨들이 혼자서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병씩을 시켜서 드시고 계셨어요. 사실 평소에는 이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분들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 눈길이 가더군요. 덤덤한 표정으로 국밥 한 수저에 소주 한 잔씩을 털어 넘기시면서 TV 속 뉴스에 나오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용히 바라보시면서 그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무언가 그들이 무슨 감정을 느끼고 이 식사를 하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제 아버지도 그러셨을까요? 가장이라는 무게에 짓눌리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고된 일을 마치고 가족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매우 고되었다는 말을 내뱉으면 안 되니 쓰디 쓴 소주 한 잔으로 그 한마디 말을 억누르시는 건가? 차갑고 쓰디 쓴 세상 일과 같은 소주와 함께 그러면서도 가족같이 따뜻한 국물 한 모금으로 그렇게 위안을 삼으시는 건가? 알게 모르게 아무 말 없이도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 잔 한 잔 소주를 기울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속에서 요동칠 때쯤 제가 주문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무거운 공기에 압도되면서 저도 같이 주문한 소주와 함께 한 숟갈 한 숟갈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려고 애쓰면서 반 정도를 먹었을 때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인생이라는 게 국밥과 비슷하구나. 내가 주문한 국밥이 싱거우면 새우젓이나 소금을 더 넣어서 짜게 만들면 되고 내가 주문한 국밥이 너무 짜면 육수를 더 달라고 해서 싱겁게 하듯이 인생이라는 것도 내 인생이 싱거운 것 같으면 내 인생에 소금을 더 쳐넣으면 되고 내 인생이 너무 짠 것 같으면 내 인생에 육수를 더 부으면 되는구나. 이미 내 앞에 나온 국밥은 취소할 수가 없듯이 인생이라는 국밥도 그 운명에 맞게 소금을 치건 육수를 더 붓건 주어진 것에 맞춰서 헤쳐나가는 것 뿐이구나. 그리고 국밥은 따뜻할 때가 제일 맛있듯이 열정이라는 뜨거움이 내 인생이라는 국밥을 뜨겁게 달궈줘야 내 인생이 맛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자 아버지가 왜 피막골에 오자고 하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는 이런 오래된 가게에서 식사를 하는 걸 즐기게 되었고 어떤 컨텐츠로 시작할까라고 정하는 시점에서 아버지 생각과 더불어 이날의 감정과 기억이 떠올라서 노포 찾는 총각들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가게에서는 새로 생긴 예쁘고 깨끗한 가게에서 맡을 수 없는 냄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깃들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오래된 가게들에서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영상에서는 편집을 하기 때문에 촬영할 때의 분위기와 그 뒷이야기들을 모두 잡아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오래된 가게들을 찾아가서 맛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촬영을 끝마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다.
마치 원래 알던 단골 가게처럼 처음 보는 저희에게도 따뜻하게 맞이해주시고 설명해주시고, 촬영이 매우 부담되실 텐데도 웃으면서 허락해주시는 모습들을 보고 왜 노포들은 노포가 될 수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고 인간적으로 다가가는데 그 누가 한 번 방문하고 재방문을 망설여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동안 저희에게 촬영을 허락해주신 모든 가게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촬영 외에도 채널에 관해서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던 성북동 추억이 흐르는 이발소 이발사님, 재촬영을 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더 친절하게 촬영에 협조해주신 약수동 춘천막국수 가족분들, 더운 날씨에 싫은 내색 하나 안 하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인천 신용사 할아버님과 할머님, 그리고 저희 영상을 촬영하게 해준 모든 노포의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여전히 노포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뉴스에서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망각하며 사는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인간성을 잃어가는,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사람 사는 냄새 나는 분들이 되시길 개인적으로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같이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노포 찾는 총각들 훈이, 수지와 혼자서 두 아들들을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동생, 그리고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던 저를 심연에서 건져내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고 오빠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 뭐든 다 잘 해낼 사람이야 라고 항상 응원해주는 언제나 내 편인 사랑하는 제이에게,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소중한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제 곁을 떠나기 바로 전날 하신 말씀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우리 잘 살아보자, 아빠도 열심히 살게. 항상 그 말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새벽에 눈이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니 아버지 생각이 더욱 나더군요. 유난히 눈이 펑펑 내리던 2009년 겨울밤, 아버지랑 술 한잔하고 둘 다 얼굴이 벌개져서 수북히 쌓인 눈길에 첫 발자국을 만들며 어깨동무하며 걸어오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말대로 열심히 잘 살다가 아버지 만나러 갈게요.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열심히 잘 살고 오느냐 고생했어라고 말해주며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아버지. 그립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My best friend to 23. She left her body in Harvard above me.